네, 다 쓰셨나요? 민영 씨 다 하신 것 같고, 지민 씨 다 하셨나요? 아직 아니고. 경민 씨 다 하셨나요? 아직이요. 네. 같은 그런 성격의 변수들은 이렇게 쉼표 붙여서 선언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지금 처음부터 숫자를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거의 0으로 초기화를 한다. 여러분 이렇게 숫자를 처음부터 넣으실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네. 다 하셨나요? 네. 오케이. 다 하셨고, 지민 씨 다 하셨나요? 네. 예. 그래서 보시면은 뭐 계산은 뭐 쉽게 되죠. 2에다가 3 더해서 5로 출력이 될 거고 여기는 4에다가 곱하기 4 했으니까 16이 출력이 될 거고 6에다가 5 나누기 해서 나머지를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1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5랑 16이랑 1이 출력이 5, 16, 1이 출력이 됐죠.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 음, 여기서 이제 근데 이제 뭐 많이 나왔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퍼센트 %d 그다음에 퍼센트 %d를 그냥 쓴 게 아니라 이번에는 리절트 땡땡 해가지고 좀 더 예쁘게 표현을 했죠. 네, 이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 예쁘게 표현을 하는 거를 이제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좋을 거예요. 네. 쉼표도 이렇게 찍어주면서 포매티드의 장점이에요. 내가 포맷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자, 라인피드 있죠, 라인피드. 라인피드도 잘 써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변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이 서식 문자에 들어간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마지막에 리턴 0 해가지고 이게 정상적으로 끝났으면은 0을 리턴하라라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잘 나오셨죠, 이렇게? 뭐 그리고 59쪽의 밑에 보면은 부호 연산의 의미를 갖는 플러스 연산자와 마이너스 연산자라고 있는데 뭐 플러스 연산자는 쓸 일 없어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를 많이 쓰죠. 1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건 된다. 된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된다. 자, 그리고 61쪽에 증가 감소 연산자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인데 얘는 또 C 언어에서만 있는 것 같아요. 예. 플러스 플러스라는 건데 여기서 뭐 넘을 1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넘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하면은 그럼 이게 이제 넘이 2가 돼요. 여기서 이게 플러스 플러스 하면은 그냥 단순히 이거예요. 넘은 넘 플러스 1이다. 이거를 줄여서 이렇게 써요. 네. 예, 시언어 하는 사람들이 좀 약간 결벽증 있는 사람들이라 길게 쓰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줄인 거예요. 이렇게 쓰면은 이 메모리 불러올 때 쓰는 메모리와 이 메모리와 이 메모리가 줄어들어서 한 방에 끝나기 때문에 메모리를 적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 이 책에는 이것만 나온 게 아니네요. 맞아요. 플러스 플러스가 앞에 쓰일 때가 있고 뒤에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 앞에 쓰고 언제 뒤에 쓰냐? 근데 작동하는 건 똑같아요. 둘 다 이거예요. 1 더하는 거예요. 더 쉽게 쓰면 뭐예요? 더 쉽게 쓰면 이거예요. 둘 다. 그죠? 응. 근데 뭐냐 이게. 결합 방향도 막 다르고 막 난리 났죠. 응.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어차피 똑같은 원리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고 플러스만 설명을 할게요. 자, 플러스가 이게 플러스 플러스가 앞에 있으면은 뭐랄까 글쎄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우고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쓰면은 어 글쎄
어떻게 하면 될까? 어, 사실 거의 같은 의미이긴 한데, 여기서 그냥 약간 여기 있는 걸로 그냥 할게요. 여기 있는 걸로. 여기 있는 게 좀 별론데. 아, 아니다. 62페이지에 그 8라인, 9라인, 10라인 보면은 넘 1을 출력하고 넘 1 플러스 플러스를 출력하고 넘 1을 출력을 했어요. 음. 그 밑에는 넘 2를 출력을 하고 플러스 플러스 넘 2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넘 2를 출력을 했어요. 근데 결과가 다르죠. 음. 그러니까 얘를 뒤에 이렇게 쓰면은 프린트 F 해가지고 퍼센트 %D 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일단은 이렇게 쓰면은 일단은 1이 출력이 돼요. 왜냐면 앞에 1로 했기 때문에. 근데 1을 일단 출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뒤에 이게 붙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응. 근데 이걸 앞에다가 이렇게 붙이면은 이 줄이 실행이 되기 전에 이게 여기에 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실행이 되면서 2가 출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하러 이런 복잡한 걸 만들었을까요? 저도 잘 이해는 안 가요. 예. 근데 음,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이제 이론이고요. 이게 문법이고 실제로는 그냥 구분 없이 써요. 그냥 이거를 앞에다가도 썼다가 예? 뒤에다가도 썼다가 왜냐하면 이걸 언제 쓰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보통 포문에다가 이걸 많이 써요. 포문에서 i가 0이고 i가 3 박을 때까지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열어서. 근데 이거를 플러스 플러스를 뒤에다가 쓸 때도 있고 앞에다가 쓸 때도 있어요. 결과는 똑같아요. 왜냐면 여기서는 이게 한 줄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앞에 쓰나 뒤에 쓰나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건 그냥 같이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렇다. 플러스 플러스가 뒤에 있으면은 일단은 이거랑 상관없이 출력을 하고 나중에 그게 더하기 1이 된다. 앞에 있으면은 먼저 더하기를 한 상태로 출력이 된다. 그것만 딱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혹시 뭐 그런 포스트잇이나 그런 이제 그 책갈피 이런 거 표시하는 거 있으면은 여기다가 딱 표시해 놓고 플러스 플러스에 대해서라고 써놓으면은 나중에 돌아와서 보시면 됩니다. 네. 시험에 나오긴 좋겠죠. 네. 그리고 63페이지 볼게요. 그 소괄호를 이제 보통 이렇게 쓰면은 소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계산을 하잖아요. 사칙 연산에서도 그렇잖아요. 더하기 빼기가 있는데 뭔가 더하기 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를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소괄호를 딱 묶어주죠. 근데 시언어에서는 그게 안 돼. 시언어에서는 소괄호 묶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것도 뭔가 얘를 이 안에서 먼저 하고 넘어가고 싶어. 근데 그게 안 돼. 그냥 소괄호는 무시돼요. 예. 예. 왜냐하면은 소괄호 이 자체가 그 69페이지 다시 계속 보는데 소괄호 자체가 어딨냐? 음, 여기에 없어요, 아예. 소괄호가. 연산자 안에 소괄호가 없어요. 여기서 1위의 연산기호에 이게 이 소괄호가 있긴 한데 이거는 소괄호가 아니라 함수 호출할 때 쓰는 그 이거기 때문에 좀 달라요, 내용이. 그래서 C 언어에는 소괄호가 없다. 중괄호는 있냐? 중괄호도 없어. 대괄호는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다 있긴 한데 다른 용도로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괄호로 막 묶어서 뭔가 먼저 계산하고 이게 안 돼요. 음.
그 옆에다 잘 적어 놓으세요. 네. 초과로, 중과로, 대괄호 이런 사칙 연산에서 쓰는 그거를 쓸 수 없다. 시언어에서 적어 놓으세요. 네. 그리고 뭐 관계 연산자 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아, 여기서 좀 중요한 게 64페이지에 챕터 3까지 다 끝내고 조금 쉴게요. 자, 64페이지 연산자에서 뭐 작다, 크다 이런 거 다 할 거고 이꼬를 표시할 때는 아까 그냥 이꼴 하나만 쓸 때는 이게 대입 연산자로 쓰인다고 했기 때문에 뭔가 같다를 표현을 하려면은 눈을 두 개를 써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가리키는 바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건데요. 넘1과 넘1과 넘2가 같으면 이 if문 안에 이게 참이니까 같다라는 거는 참이기 때문에 1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이 if문 안에 있는 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0이면은 if문 안에 있는 게 실행이 안 되고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 공학을 배우면은 많이 다루실 부분인데 컴퓨터 공학에서는 참과 거짓이라는 말이 있어요. 참과 거짓. 참은 1이고 참 영어로는 true죠. 음. 참은 1이고 거짓 영어로는 false죠. 거짓은 0이에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0과 1밖에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어, 그 얘기는 참과 거짓밖에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머리로. 중간은 없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없어.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게 우리가 쓰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도 0과 1로 표현하는 게 되게 많아요. 네. 특히 이런 분기문, if문 같은 걸 분기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yes면 밑으로 내려가고 no면 옆으로 가고 이게 분기문이라고 해요. 이런 분기문을 할 때 이 괄호 안에 이 들어가는 내용이 참인가 거짓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인가를 볼 때 뭐 넘 1이 3보다 크거나 같으냐 이렇게 물어봐서 3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이 부문 자체가 어떻게 바뀐다? 1로 바뀐다. 그러면서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게 실행이 된다라는 뜻이고 이게 틀려. 넘 1이 3보다 작아. 그러면은 이게 실행이 안 되고 바로 넘어가 버려요. 이 안에 게 실행이 안 되고 바로 밑으로 넘어가 버려요. 이게 분기문의 주요 원리고 그때 쓰는 게 참과 거짓인데 그 참과 거짓을 판별해주는 연산자가 뭐냐? 관계 연산자이다. 어디 있어요? 64페이지에 있는 그런 애들이에요. 이게 다예요. 관계 연산자는 크거나 작거나 같거나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같거나. 오케이? 네. 그래서 true랑 false라는 거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많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관계 연산자도 true랑 false를 얘기를 하지만 지금 65페이지에 있는 논리 연산자도 true와 false를 얘기를 해요. 논리 연산자는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이에요. 어, 예, 논리 연산자. 어, 그, 이런 거 아실까 모르겠는데, end가 있고, or가 있고, not이 있는데 혹시 배우셨나요? 학교에서? 논리, 논리, 논리식인데, x가 0이고, y가 0이야. 근데 이게 또는 5어로 작동을 하면은 이게 리절트가 0이 되고 0하고 1이면 1이고 이거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네. 안 할게요 그러면. 이런 건 없어요 세상에. 자, 엔드는 뭐냐면은 A도 참이고 B도 참이면은 B로서 참이에요. 참.
이거 1이죠. 네. 네. 이거는 A하고 이거는 뭐냐면은 저거 원화 표시 있잖아요. 원화 표시. 원화 표시 위에 있는 거예요. Shift 누르고 누르면 눌러져요. 이거는 뭐냐면은 A가 참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은 참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네. 얘는 둘 다 참. 얘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 낫은 뭐냐면은 이렇게 쓰는데요. A가 참이면 거짓. A가 거짓이면 참.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1이 들어가면은 0이 되고 0이 들어가면 1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논리 연, 논리 연산자. 로지컬 오퍼레이터라고 부릅니다. 다분히 컴퓨터 공학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걸 피해갈 수가 없는 게 지금은 수학 시간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올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 게 뭐 얘가 이제 쭉쭉쭉 나옵니다. 그리고 스키내프를 이용해서 뭐 입력을 하고 뭘 했는데 아 이게 챕터 타이밍이 오래 걸리네요. 지금 벌써 8시가 다 됐는데 자,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 5분만 쉬었다가 네,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3, 4, 5장을 할 텐데, 그 4장은 여러분이 이게 지금 뭐 10진수, 16진수 이런 얘기인데, 뭐 도움은 되겠지만 여러분이 거의 안 쓰는 얘기라서 스킵을 할 거고요. 5장도 마찬가지로 뭐 알면 도움은 되겠지만 여러분이 거의 안 쓸 내용이에요. 어, 뭐 엄청 다양한 이제 뭐 변수 선언 방법을 얘기를 해주는데 안 쓸 거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배워도 나중에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이 수업이 끝나고 읽으시기만 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실 때 이제 다시 한번 들으시면은 지금 보셨던 게 기억이 날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스캔F 쓰는 방법과 또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가 5문제가 쭉 있는데 그걸 하는 거를 조금 더 해볼게요. 그게 더 여러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도 뭐 빠뜨리진 않고 챕터 4랑 챕터 5는 다음 시간 시작하기 직전에 잠깐 다뤄주고 한 10분 정도 다뤄주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한 30분 남았는데 시간 될 때까지 한번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볼게요. 자, 70페이지에 키보드로부터의 데이터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입력해가지고 출력하는 거를 이제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입력하는 방법은 scanf라는 함수를 쓰셔야 돼요. scanf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점 인풋 아웃풋 점 h 파일에 헤더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는 입력하는 입력을 받는 함수예요. 나중에는 여러분이 개차라든지 뭐 푸차 이런 이제 그런 함수도 배우겠지만 지금 당장은 안 배우시니까. 자, 그래서 어떤 거를 해볼 거냐면은 71페이지에 simple add 3.c 이거를 한번 쭉 쳐볼게요. 네, 뭐 예제니까 한번 쭉 쳐볼게요. 그래서 결과까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 하셨나요? 예, 민영 씨 다 하셨고, 근데 지민 씨 그 다 하신 것 같고, 윤민 씨 아직 안 실행 하셨고. 결과가 아, 네네. 실행 결과가 이상해. 그래요. 아마도 이런 걸 안 썼을 거예요, 이런 거. 세미콜론. 한번 봐보실래요? 세미콜론은 다 적었는데 다 적었어요? 그러면 이 따옴표가 개수가 양쪽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다든지 막 그랬을 것 같은데. 따옴표가 항상 두 개만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도 다 괜찮아요. 하여튼 여기 밑에 보이는 거를 보고 판단을 잘 찾아보셔야 돼요. 아니면 저기 그 화면 공유 한번 해보실래요? 네, 잠시만요. 네, 제가 공유 풀어드렸으니까 공유 하시면 됩니다. 돌려보시면 잘 돌아가시나요? 네. 오케이. 저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버그를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한번 쭉 보면서 변수 이름을 잘못 쓰는 경우도 꽤 많아요. 아니면 프린트 F에 F를 빼먹었다든지. 아, 이거 특히. 이거 변수 앞에 이거 쓰셨나요, 이거? 이거? 엔드. 예. 세미콜론 꼭 확인하셔야 되고, 네. 민영 씨 한번 띄워주시면. 네. 2 더하기 4는 6. 그냥 이렇게 뜨는 게 맞나요? 아직 화면 공유 안 됐는데요? 네. 그럼 내가 풀어야 되나? 아닌데. 공유 중지를, 그렇지. 됐다. 이제 보이네. 네. 해보실래요? 입력해보실래요? 입력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뭐, 예, 해보세요. 네. 그래도 다 돌아가네. 잘 돌아가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예, 한번 입력해보실래요? 2랑 4 뭐, 입력해보실래요? 2 엔터, 4 아, 엔터. 되네. 아, 네, 됐습니다. 경민 씨는 혹시 뭐 해결이 안 되시면 화면 공유를 해주셔도 돼요. 네, 잠시만요. 예, 중요합니다. 스캔애플을 지금 처음 쓰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네. 네. 지민 씨는 별 문제 없으세요? 네. 아, 좋습니다. 고등학교 때 하셨다고 하셨죠? 시연어를. 아, 네. 자, 안 나오는디? 네, 안 나와요? 음, 화면 공유를 시작했다고만 떠요. 다시 해볼게요. 음. 음, 잘 됐는데? 네. 뭐가 하나 안 됐다고 그러네?
저장했고, 됐네. 됐는데? 뭐지? 아까 안 됐네. 입력해 보실래요? 네. 2랑 4 입력해 보세요. 네, 뭐, 아무렇게나. 네, 잘 됩니다. 네. 네요. 근데 아까 CPP로 저장이 돼 있던데, .c로 저장하셔야 돼요. .c. 어떻게 네. 하냐면, 새 이름 저장해가지고, 여기에서 이거를 C로 바꿔주셔야 돼요. .c로. 왜냐면 저희가 네. C++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C++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뭐,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서 리절트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고, num1, num2를 선언을 했는데, 얘는 성격이 같으니까 콤마를 붙여서 선언을 했어요. 근데 초기화를 하진 않았죠. 초기화를 하진 않았어요. 자, 초기화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자, 프린트 F 해가지고 정수 원, 이건 이제 뭐 하나를 입력하라는 뜻 같아요. 땡땡하고 한 칸을 띄워줬죠. 자, 이렇게 하면은 장점이 한 칸을 띄워줬기 때문에 처음 여기에서도 한 칸을 띄워진 상태로 커서가 위치를 하게 돼요. 예쁘죠? 예쁜 게 좋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쁘게 표시를 해줬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프린트 F 이런 거 없이 프린트F 없이 그냥 스캔F만 이렇게 두 줄을 이렇게 입력을 한다면은 실제로 입력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아무 문제 없이 프로그램은 돌아가겠지만 내가 뭘 입력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죠. 그래서 스캔F를 쓸 때는 항상 그 앞에 어떤 거를 입력을 하라고 내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셔야 될 거는 스캔F 문 앞에는 항상 뭘 써야 된다? 프린트F로 내가 뭘 입력을 받아야 되는 거를 써줘야 된다. 아시겠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음. 그냥 스캔프만 해서 받는 그런 불친절한 프로그래머가 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스캔F 해가지고 %d 했어요. 자, 우리가 알 수 있죠. 데시멀 형태, 10진수 형태를 받고 싶은가 보다. 근데 여기 좀 특이하죠. 엔드를 썼잖아요, 엔드. 그죠? 원래는 아까 프린트 F에서는 뭐였어요? 그냥 이거였죠? 네. 여기는 왜 이걸 쓸까요? 아이고, 이거. 네. 여기는 왜 이걸 쓸까요? 이게 그냥 문법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스캔F 할 때는 변수 이름 앞에다가 end를 써준다. 일단은 그냥 외우고 나중에 이거는 언제 나오냐? 포인터를 배울 때 나옵니다. 음. 지미 씨 이 부분도 혹시 배우셨나요? 고등학교 때? 포인터. 네,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네. 라면은 천재죠. 네. 네. 포인터. 이거는 지금 얘기해드리자면은 num1이라는 변수의 주소값이란 뜻이에요. 이 end를 붙여주면은 이게 주소값을 리턴을 해주는 연산자예요. 연산자. 얘도 연산자예요. 네. 그렇게 그냥 알아만 두시고 그래서 근데 일단은 문법이다. 자, 항상 변수, 변수명 앞에 end를 써주자. 네, 중요합니다. 스캔F 쓸 때. 네. 그래서 하나 받고 하나는 이게 두 개 입력한 거 두 개 받고 두 개 더해서 세 개 짝짝짝 힌트 뭐 어렵지 않았어요. 네. 나머지는 다 그거의 응용이고요. 세 개 점수 입력 받는 것도 뭐 %d, %d 해가지고 받으면 된다는 게 7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좀 중요한 게 그 밑에 그런데 scanf 함수는 공백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구분하므로 세 개의 점수 사이의 공백에 해당하는 스페이스바, 탭 또는 엔터를 키를 입력을 해야 한다. 스캔F에서 숫자를 연속으로 받을 수는 있는데 그 받는 숫자를 구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구분하는 방법은 스페이스바, 탭, 엔터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입력을 하면 된다. 일단은 알아두세요. 네. 나중에 뭐 그렇게 이제 외워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걸 이제 쓰는 거를 오늘
74페이지에 문제 3-1에서 한번 해볼 텐데 지금 시간이 19분,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문제 2번하고 문제 4번만 한번 풀어보고 여러분이 나머지는 제가 숙제로 내드릴게요. 자, 처음으로 지금 문제를 푸는 거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냥 이것만 딱 지우고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2번. 세계의 정수를 입력받은 후에. 이 번 하셨으면 4번도 계속 해보시면 됩니다. 어, 아, 이거 살려두고 넘어가려면 이렇게 주석을 씌우시면 돼요. 주석 씌우고 다음 문제 그냥 푸시면 됩니다. 음, 아, 음.
둘, 셋. 2번 다 푸신 분, 2번 다 푸신 저요. 분. 저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른 두 분은 2번 아직 안 되셨나요? 아, 이번엔 했어요. 네? 응. 그러면 5분 남았기 때문에 그냥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봅시다. 음, 네. 두 번째 문제 2번은 세 개의 정수를 순서대로 입력받고 세 개를 하고 세 개를 받은 다음에 그거를 앞에 거 두 개는 곱하기 그 다음 거는 더하기 해서 출력하는 거였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이렇게 하나하나 그냥 다 써서 표현을 했고 근데 이제 제가 돌려보니까 에러가 나더라고요. 근데 아까 보니까 이렇게 만들고 이제 돌렸더니 에러가 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가 문제지 하고 봤는데 이거를 선언을 안 했더라고요, 리절트를.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이제 추가를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뭐 다 선언을 하고 하셔도 물론 그게 되게 훌륭한 방식이지만 이렇게 그냥 하면서 돌리면서 문제 생기면은 또 추가하고 이것도 되게 좋은 코딩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처음부터 다 써서 뭔가를 완벽하게 내려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필요하면은 그때그때 돌아가서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은 또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되죠. 됐고 그다음에 이제 안 쓸 때는 주석을 걸어주면은 쉽게 이제 unabled하게 될 수 있어요. 자, 두 개의 정수를 문제 4번 두 개의 정수를 입력을 받아서 목과 나머지를 출력하면 된다. 두 개의 정수, 두 개의 정수. 이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 and 써주는 거 써주고 이게 조금 복잡한데 저는 좀 예쁘게 나오게 하고 싶어서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그거 나누기 그거의 몫은 이거이고 나머지는 이거이다라고 이거 네 개를 썼어요. 서식 문자를 네 개를 쓰고 거기다가 너밀, 너미, 너밀 나누기 너미 하면 몫이 나오거든요. 몫. 몫인데 보통은 이제 7 나누기 2 하면 3.5잖아요. 근데 3.5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둘 다 인티저기 때문에 인티저랑 인티저를 나눠주면 그 값도 인티저가 돼요. 그래서 그냥 3이 나와요. 3이. 그래서 3이 아까 버림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써먹은 거고요. 그다음에 넘1 퍼센트 넘2 하면은 나머지가 나온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써서 바로 나머지를 표현을 해줬습니다. 원래는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쉽게 하자면은 뭐 몫이 영어로 뭐죠?
아씨, 뭐지? 나머지는 밸런스인데. 목, 목, 목 해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해주는 게 조금 더 이제 알아먹기가 아이고 뭐야 알아먹기가 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뭐 초보자들한테는 알아먹기 쉬운 방법이고 오히려 방금 제가 썼던 방법으로 하는 게 더 알아먹기 쉬울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이제 에러가 나겠죠. 왜냐면 이거를 선언 안 줬기 때문에. 그래서 int num int num 이렇게 해주면은 무리가 없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뭐 이렇게 여러 번 쓰는 거라든지, 아까는 쉼표 쓰더니 여기도 쉼표가 없으니까 뭐 써도 돼요, 쉼표. 상관없어요. 그냥 빈칸 해도 되고. 근데 이거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이거. 이거 빼고 나머지는 프린트 F랑 똑같았다. 그 대신에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두 정수를 입력해 주세요 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볼까? 어떻게 되나? 궁금하네. 돌아가네요. 근데 에러가 나네요. 어, 아무 결과가 안 나오죠. 네. 여기다가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스캔F 앞에는 항상 프린트 F를 써서 여기다가 뭐를 입력해야 되는지를 친절하게 알려줘라. 아시겠죠? 이런 건 자기 마음대로 쓰면 되고 이것도 순서에만 잘 맞게 퍼센트 %D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여기도 변수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온다는 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이 개수 틀리면은 틀립니다. 에러 뜹니다, 바로.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문제는 집에서 각자 해보시기를 바라고 2번하고 4번을 할 수 있으면은 나머지 1, 3, 5번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 그리고 C 언어의 표준 키워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까 변수 이름 지정을 할 때 키워드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키워드 어딨냐? 근데 그 키워드 할 때 그거예요. 54페이지에 그 셋째 키워드도 변수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고 키워드에 대해서 잠시 후 설명하는데 이게 키워드예요. 이게 변수의 이름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음.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num 하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뭐 이거 돼요. 여기 포문이 있는데 포 써도 돼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나로만 쓰면 안 된다고요. 인트하고 포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붙어 쓰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네. 아시겠죠? 지금 색깔이 다르죠? 이렇게 쓰면은 바로 진한 색이 나오죠. 여기 진한 색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안 된다는 얘기. 예,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 다음 시간에 4장, 5장 간략하게 설명하고 바로 6장 프린트 함수와 스캔F 함수 정리. 이 프린트 F와 스캔F 함수를 계속 다루잖아요, 지금. 그만큼 이거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3장에서 나왔던 예제들 다시 한번 집에서 해 보시면서 책도 한번 쭉 읽어 보시면서 그리고 4장이랑 5장도 한번 다시 읽어서 네, 다음 시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저 혹시 이거 7을 2로 나눴을 때, 예? 그러니까 이거 7 나누기 2 할 때 있잖아요. 네네. 이거 할 때 그냥 바로 몫이 안 나오고 진짜 3.5가 나오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네요. 그게 이거를 퍼센트 D가 아니라
퍼센트 G 아니면 퍼센트 LD, 퍼센트 LD로 하면 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네, G, 2나 G로 하면 되겠다. 잠시만요. 아, 아니다. 이게 안 되네요. 그러면, 아이씨, 이거 뭐야. 이게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LD로 해놓고, 이게 정수 나누기 정수로 하면은 그 값이, 그 정수 나누기 정수에서 그 값이 3.5가 나오더라도 그냥 정수형으로 인식을 해버리고요. 그걸 인식하게 하려면은, 어, 이거, 이거를 더블형으로 해주고, 처음에 이 숫자도 다 더블형으로 가야 돼요. 네. 나누는 숫자도 더블형으로 가야 되고, 그걸 저장하는 변수도 더블형으로 해줘야지, 둘 다 더블형으로 해줘야, 둘 다 실수형으로 해줘야지 이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음. 자, 이거 뭐야? 얘도 더블형으로, 이게 다 더블, 그렇게 다 더블형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음? 더블형에서는 이게 안 되나? 이건 좀 몰랐네. 더블로 하면은 나머지 이게 안 되나 보네요, 이게. 아, 나머지는, 왜냐면 이게 정수에서만 해당하는 거니까, 나머지라는 게 칠수에서는 없잖아요. 네. 재밌네. 오케이. 이거는 제외하고. 칠, 2. 아, 왜 0이 나오지? 음, 이렇게 해서도 안 되면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모르겠네요. 지금 당장은 모르겠고, 네. 자, 다음 시간까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모르겠다. 예,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영상은 이게 좀 시간이 길어서 만드는데 좀 오래 걸려서 아마 내일까지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